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아주 싼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영월 2개 2021 타경 301846 2번 물건입니다. 보시면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235번지, 감정금액은 5,226만 9천원, 최저가는 1,792만 8천원, 감정금액 대비 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제시 외 감안 가격임, 이런 글씨가 있죠. 즉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감정금액을 좀 저감시켜서 진행을 한다. 실제 감정금액은 여기 나와 있죠. 실제 감정금액은 235번지 393평방미터 6,720만 3천원입니다. 원래 감정은 6,720만 3천원인데 저감을 시켜서 5,226만 9천원이 진행한다. 맞죠? 393평방미터. 감정평가서를 보면 235번지 393평방미터 6,720만원. 자, 감정금액 6,72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감정금액 대비 현재 최저가는 34%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대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와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잠깐 건물 등기를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6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보았던 건물과 구조가 다르죠? 자, 그런데 기록을 보면 입찰 외 주택 60.8 소재 불명으로 나와 있죠.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이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멸실되었다는 얘기죠. 이 건물이 멸실되고 현재 이 건물이 있다. 기록을 보면 그렇죠. 기록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고 얼굴을 보면 저당권 설정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1,500만원. 공동담보로 건물, 토지, 건물도 같이 담보로 잡혀 있죠. 자, 그런데 건물은 왜 경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같은 소유자인데 건물도 경매에 들어가야 되죠. 건물 등기를 다시 봅니다. 건물 등기를 보면 경매에 들어간 흔적이 나오죠. 이렇게 경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취하가 되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채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경매에 넣었는데 법원에서 현황조사를 나갑니다. 현황조사를 나갔을 때 이 건물은 없더라. 그죠? 없는 건물입니다. 없는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를 취하하라고 채권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경매에 넣는다는 건 의미가 없죠. 즉 채무자, 소유자는 요 등기부상에 요 건물 목조 스레트 지붕 요 건물을 철거하고 이 새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이 새 건물은 엄밀히 따지면 등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 건물도 경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봤듯이 감정평가 금액이 6,720만 3천원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공시지가 한번 볼까요?
개별 공시지가는 평방메타당 9만원이다. 한번 곱해볼까요? 9만원 곱하기 393평방메타. 개별 공시지가만 해도 3,537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감정금액은 6,720만원. 개별 공시지가도 3,537만원. 그런데 현재 최저가는 1,792만 8천원이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입찰해야죠. 자,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기록상으로만 보면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을 잡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건물을 철거했죠. 철거를 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그 새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넓은 의미의 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다. 요 저당권자가 설정할 때는 구건물을 담보로 잡았었죠. 그런데 그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그 새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에는 신땡땡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배당료까지 다 했습니다. 보증금은 4천만원. 자, 건물이 철거되면 이분은 어떻게 되나요? 나가야 되겠죠? 퇴거를 해야 합니다.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 철거가 된다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또는 유치권자 이런 분들은 죄다 퇴거를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건물도 낙찰을 받았다면 유치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감안을 해야 되지만 땅만 낙찰받았기 때문에 그 지상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나가야 된다. 퇴거 소송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건물 철거에 앞서 살고 있는 사람의 퇴거를 구합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철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퇴거를 해라.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하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자,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고 또 여기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럴 것인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낙찰을 받아서 이 임차인은 그냥 나가야 되죠? 임차인이 이 땅을 매입하고 싶다면 적당히 넘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소유자도 6,700만원짜리 토지가 현재 최저가 1,792만 8천원입니다. 저렴하게 팔린다면 다시 되사고 싶겠죠? 적당히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세입자가 이 땅을 되사거나 또 소유자가 이 땅을 되산다. 그러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입찰에 참가하면 되겠죠? 채무자는 입찰 자격이 없으니까 가족을 시키거나 그렇게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법정이상권 물건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낙찰을 받고 찾아가서 왜 입찰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100% 똑같습니다. 한 번 더 떨어지면 살려고 했다. 또는 입찰을 했는데 2등을 했다. 3등을 했다. 대부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일반 채무자나 소유자들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 땅을 살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낙찰을 받지 못하고 다시 낙찰받은 사람으로부터 재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예상입니다. 예상.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건물주의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좀 웃돈을 주고 대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물도 건물 가격도 새로 지으려면 꽤 들어가겠죠. 토지 가격도 6,700만 원짜리고 뭐 8, 9천 1억 원짜리 물건인데 1,790만 8천 원. 뭐 이 언저리에 팔린다면 손해가 막심하죠. 또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증금도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매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또는 이번 회차에 입찰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제가 보기에는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처리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강력 추천합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